이 책은 본래 제목이 저기 원고를 써서 이렇게 제목을 스스로 저도 정해서 줘야 되는데 제목을 뒤에도 뒤편에 썼지만 건축 뒤에 숨은 사회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저자는 건축 뒤에 숨은 사회를 벗어날 때 비로소 건축의 본래 가치가 있다 보는데 제목이 이제 건축 뒤에 숨은 사회 썼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사회와 건축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제목을 썼더니 그 담당자가 참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더니만 막상 이 책이 나올 때 되니까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더니 그 제목이 좀 안 좋대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몇 개 안을 냈는데 결국은 뭐 선택한 뭐가 제일 좋으냐 했더니 이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그러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출판사에서 책자가 다 뜻이 있는 건데 근데 제자들 보고 얘기했더니만 건축 뒤에 숨은 사회가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무슨 뭐 건축 뒤에 숨은 사회를 써야겠다 그런 건 아니었고 본래 21세기 북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 책 쓰십시다 그랬는데 21세기 북스가 꽤 좋은 출판사고 그래가지고 뭐 아유 기쁜 마음으로 응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원고를 쫙 쓰지 마시고 정리를 한 다음에 네 가지를 만들어서 그 광화문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래요. 그러면 한 100명 정도, 120명 들어가는 강의실을 만들 때가 자기네들이 촬영도 하고 속기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원고를 딱 만들어서 한 번에 딱 보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서 책을 만든다. 세상에 이런 좋은 출판사가 있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서 강의를 하고 뭐 했는데 갑자기 원고가 왔는데 열심히 얘기했는데 챕터를 4개를 했는데 뭐 이만큼 만들었더라고. 원고지 A4용지 100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줄여놔서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서가명강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그때는 1권도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 강의할 때 되니까 1권이 나왔더라고. 자기들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알려던 게 여기에 들어가냐고 그거 아닌데 못 들어가는데 책 2권 될 것 같은데 막 이랬거든요 욕심에. 근데 그거를 수많은 것들을 그렇게 확 줄여가지고 낸다 그래서 아니 못하겠다고 나는 이 시리즈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여기 건축책이 없으면 안 된대나. 그럼 어떡하나 그랬더니 교수님 저희들 그 책은 따로 낼 테니까 그럼 어떻게 책을 또 쓰란 말이에요 다시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책을 쓴 게 이거 할 수 없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때 그거는 뭐였냐면 대학원에서 한 1년 한 10년 15년 정도를 본래 전공이 그게 아니었는데 빌딩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건물 유형. 근데 그거를 하게 된 동기는 뭐였냐 그러면요. 맨날 칸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대학교에 93년인가 서울대학교로 이렇게 옮겼는데 한 5년, 10년 이렇게 뭘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루이스 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려운 말인데 인스티튜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번역을 못 하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감도 안 오고. 근데 이 할아버지는 맨날 무슨 인스티튜션 얘기만 해. 사일런스 앤드 라이트는 읽다 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이 인스티튜션이란 말이 더 이 사람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을 기울여서 번역을 못 해가지고 시설, 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몰라가지고 썼는데 세미나던 중에 제주대학을 간 김영준 교수가 있어요. 그때 대학원생 박사과정이었는데 이제 저도 말 못해가지고 시설, 제도 슬래시를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김영준 교수가 그때 박사과정인데 교수님 이거 시설이라는 말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그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참 뭐랄까 이렇게 뭐 빛과 침묵이니 뭐 어려운 얘기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생긴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이 철학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생긴 그 모습이나 이런 게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썼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더라고요.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근데 시설을 보니까 우선 시설 그러면 그 건축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시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과에 저보다 7년 위인 김진균 심우갑 교수님이 이제 7년 위에 저 바로 위에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시설 그건 뭐 그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한국 시설학회가 있죠. 시설학회, 시설 관리학회인가?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퍼실리티란 말도 시설이란 말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 잘 안 듣는 애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청소년인데 쟤를 어딘가 좀 보내겠잖아요. 그럼 걔가 어디면 시설 보낸다 그런다고. 말썽핀 애들 그 소년원 같은 거 보내면 너 시설 보낸다. 시설이란 말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걸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좀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이게 사회적인 빌딩 타입을 가지고 뭔가 원점이 될 만한 뭔가 것들이 그거를 찾아가는 게 칸이 하고 싶은 거였는데 한번 쫓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름은 시설이라는 걸 붙이고 조금 그 건물의 빌딩 타입들 예를 들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뭐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쇼핑몰이라든지 점점점 유명한 건물이 아니라 유명하지 않은 건물들 말하자면 좀 이렇게 건축 계획 요새는 그런 거 안 보지만 건축계 강론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건축사 시험 볼 때 나 보는 책이 돼버렸죠 이제. 근데 그 앞에 보면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나오다가 이제 뭐 상업시설 나오고 문화시설 나오고 쭉 하다 저 뒤에 가면은 이제 지하시설, 주차장, 창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책이잖아요. 근데 왜 주차장이나 창고는 저 뒤에 가서 붙나? 그리고 왜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은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괜찮은 건물. 그리고 4학년, 5학년 졸업생들도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그때 좀 뭐 한다면 문화센터 같이 무슨 뭐 예술, 무슨 뭐 박물관, 그 다음에 무슨 납골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건물도 시커멓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하면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럴싸하게 보는데 뭐 창고니 이런 거 설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왜 그런 것들은 그러면 루이스칸 같은 경우에 이거는 계급이 안 속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했던 게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시설에 막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까 그때가 1990년이다 그러면 90년 또는 2000년에 이게 건물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것이 참 그 힘 있는 건물이라고 되지는 않는데 뭔가 한 5년 10년쯤 되면 이놈들이 뭔가 새로운 빌딩 타입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골프장, 뭐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무슨 뭐 편의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혼밥집, 뭐 이런 것들. 그걸 보고 대학원 시간 때 첫 시간 과제를 준 다음에 첫 시간은 개인이 쓰는 공간에 대해서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개별 도시 이런 이름 붙여가지고 그냥 혼자 쓰는 건데 예를 들면 노래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갈 원동력이 되는 건데 그거는 건축가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거죠. 건축가가 무슨 뭐 혼밥집을 만들었어요. 건축가가 무슨 뭐 이런 무슨 뭐 노래방을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자극이 되다가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문화센터를 만든다, 청소년부를 만든다, 학교를 만든다, 학생들을 위한 뭔가 새로운 의미의 창조적인 무슨 센터를 만든다. 이랬을 적에 그네들이 생각하는 게 혼밥집과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에서 했던 그런 무언가의 그 개인이 우선이 돼가지고 결합이 돼가는 상태로 응용될 수 있는 뭐 혼밥집에서 똑같이 혼밥집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원형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사회와의 관계였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21세기 북스에서는 그 책을 내겠다 그랬는데 한 반쯤 쓰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앞에 뭐 서론 같은 얘기인데 왜 그럼 건축 뒤에 숨은 사회란 말을 썼느냐 그러면 나는 이 책은 건축가가 읽은 책이라기보다 행정하는 사람 그다음에 건축 뒤에 무슨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들, 뭐 도지사들,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쓴 거였어요. 근데 얼마나 읽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축가들이 난 읽어야 이거를 읽고 있으면
이거 뭐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가 뭐 못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어떻게 다 하란 말이야. 이런다고. 근데 건축가들은 이런 것 같아요.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은 누가 다 하라 그랬나? 왜 무슨 문제가 떨어지면 왜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라냐. 근데 이거 어떤 선배님한테 드렸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저보다 한 5년 선배고 누구란 말은 안 하겠는데 아주 굉장하신 분들의 일을 하는 거 보면 말하면 큰일 나. 근데 그분들이 이제 무슨 이 얘기가 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쫄래쫄래 나가봤더니 이거 뭐 큼직한 얘기였는데 내가 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그래서 화장실 간다 하더니 막 갑자기 일어났는데 표정이 이상해. 김 교수 왜? 이거 말이야. 책을 막 흔들어. 내 책을 흔들더니 이거 말이야. 반으로 줄여. 이러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가더라고. 던지면서 반으로 줄이래. 아니 이건 뭐야 반으로 줄이라 그러냐고. 읽지도 않고 받은 지 지금 1분도 안 됐건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왠지 어려운 얘기가 잔뜩 쓰여 있는데 이게 이제 건축에 무슨 도움이 되냐.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읽고 있냐 뭐 이런 생각이니까 그래서 아니 이거를 왜 던지놨대. 이거 말로 뭐 로고스로 하면 안 되고 파토스로 해야 된다나. 아니 책을 쓰는 거는 로고스의 행위지. 어디 가서 예를 들어 유튜브가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로고스를 파토스처럼 이렇게 표현하니까 금방금방 받아들이고 그 뭔가 그 정감이 가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내가 선배님이 그래서 쓴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나 누가 봤으면 좋겠다. 그때 행정 얘기했더니 이제 아니 그 행정하고 건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래서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게 왜 가능하지 않냐. 김 교수 말이야 남의처럼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건축과 행정이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건축과 행정이 왜 만납니까? 행정이 누가 마음대로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금방금방 바꿔줘요. 여기 보면 건축과 행정이 그런다 해서 행정이 이거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야 행정 다 바꿔라. 국장 다 와라. 이 보면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오로지 건축을 위해서 모두 다 힘을 써주자. 알겠냐?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가 가능치 않다는 얘기야.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날 보고. 그게 왜 무책임이냐.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 책에도 썩혀 있지만 행정은 행정이 가야 될 시스템이 있는 거고 건축은 건축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건데 두 개는 가치관이 다르다. 행정은 이렇게 뭔가 스트레이트로 하고 단순화시키고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행정의 일이에요. 그 일에다가 건축을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구석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건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날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왜 프랑스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건 모르지. 그거는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뭔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더 이상 모르겠고 어쨌든 그 두 개가 차이기 때문에 쉽게 공무원 조직을 보고 넌 틀렸다. 건축을 위해 일을 못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20년 전에 문광부에 갔을 때 장관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기회다. 건축을 문화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만나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관은 관심이 없어. 예. 문화지요. 이러대. 그러니까 가는 사람을 또 붙잡아가지고 건축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가려면 또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분도 참 열심히 얘기했지만 왜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걸 팔면서 저렇게 행정과 뭔가를 이어야 되는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난 그게 행정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행정에 관한 얘기 한 가지 얘기를 들면 우리가 뭐 유식하게 미셸 푸코가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 건축 미셸 푸코 이 들을 만하고 유명한 사람이지. 다들 그래. 정신을 차려까지는 됐어. 근데 미셸 푸코가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권력은 말단에서 온다 그랬다고.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이제 팽 돌아.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유튜브 봐야지. 그런데 권력이 말단에서 온다는 얘기는 건축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주 쉬워요. 경험이. 지금은 책에다 쓴 얘기를 그대로 하면 지금은 전혀 안 그렇고 행정이 건축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주고 옛날하고 비교할 정도로
정말 건축을 이해해 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이야기를 지금으로 이렇게 붙여서 말할 수는 없어. 근데 그때 서울시에 건축 지도과가 있었는데 그 문 앞에 건축사 및 잡상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다고. 건축사 및 잡상인 출입 금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단지 옛날 예대 그래서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이 사라졌느냐?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건축사들이 이제 건축 허가 받으려고 심의 받잖아요. 위원회가 뭐죠? 위원회가? 저도 위원회 많이 했지만 위원회 해촉 때문요. 나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위원회라고 하는 말단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위원회 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위원회 해촉하면 나한테 오지도 않아. 아무도 안 와 지금.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의를 한다 그러면 심의도 권력의 말단이지. 그러니까 푸코가 얘기한 권력의 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고상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 문제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건데 그 말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디 갔더니 뭐 건축사 뭐 하고 잡상인 출입감지라고 했대. 더러워 죽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아까 권력의 말단 이거를 어떻게 종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데 접근하려면 파토스가 아니라 로고스가 돼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거기 심의를 한다든가 허가도면을 낼 적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나? 허가도면 들고 갔는데 제일 먼저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요? 주임 만나죠, 주임. 주임보다 더 낮은 사람 누구예요? 주무관? 더 낮은 사람 없어요? 뭐 1년, 그 사람 만나잖아. 1년차 주무관. 그 사람 만나서 도장을 찍어야 그 당 가고 그 당 가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또락 할 때 앞에서 이게 허가 도면을 건축주를 대신해 가지고 냈는데 긴장되잖아.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이 잘못 봐주면 이게 이제 일거리와 돈과 이 문제로 생기고 내가 고생이 아니라 우리 사무소에 있는 같이 일하고 나를 믿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또 고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권력이 어디 오냐? 그 사람은 받은 게 없어. 저기 위서부터 어딘가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뒤져보는 거야. 그 앞에서 건축사는 긴장한다고. 그런데 그 순간을 벗어나서 강의를 하러 가면 지금처럼 강의를 하면 조금 전에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강의하러 가서는 건축은 좋은 것이고 지금 저같이 뭐 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냐 이거지. 이게 건축의 이율배반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 속에 이미 다 끼어들어가 있는데 한쪽에 눈을 감아버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 그 문제에서 그 언어로 동의를 해야지 그 문제가 풀리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건축가가 아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서평을 굉장히 잘 써요. 내가 서평 책 써가지고 서평 그렇게 잘 쓴 거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누구냐면 방송통신대학의 강성남 교수님이라고 행정학과 교수님인데 방송대학 신문에다가 전면에다가 이 책을 서평을 썼는데 정말 잘 써졌어요. PDF 파일들이요. 저도 읽었습니다. 그때 주셔서. 거기 뭐라고 썼냐 그러면 난 근데 뭐냐면 건축계는 아무 말도 없어. 신간 소개해가지고 저기 와이드 거기에 신간 소개해가지고 쓴 건데 거기 있는 와이드 그 얘기는 신간 소개란에 그 출판사가 냈던 그 문장 있죠. 문장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 뿐이에요. 뭐 더 이상 가타부타도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뭐 잘 썼다 못 썼다 뭐 그런 게 있냐 어떻게 했냐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왜 쓰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은 이거를 써가지고 뭐라고 해서 그분이 했기 때문에 뭐 행정학과가 다 엎어지진 절대 않았겠지만 그래도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은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학과 사회학이라고 하는 애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아서
행정과 사회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책이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건축에 대한 책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